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중2 능률킴 2학기 1학년 죄송합니다. 1학기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하여서 2과 문법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른 교과서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교과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다가 같이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와 합체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누구와 합체를 하느냐? 동사와 합체를 하게 됩니다. 동사. 그래서 이 동사를 하나 먹어서 이 동사를 무언가 알맞은 뜻으로 바꿔준 뒤에 이 덩어리,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를 쓰면 이 동사는 보통 주어가 있고요. 동사는, 그리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무언가 필요한 구성요소, 목적어나 목적 보어 같은, 아니면 보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접속사가 동사를 먹는다는 건 이 친구들도 같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도? 주어도, 보어도, 죄송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우리가 동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들까지 같이 먹어서 한 덩어리의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 접속사가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부사 덩어리.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while과 after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접속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누굴 만든다? 아주 긴 형용사 한 덩어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이 덩어리 안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제나 아니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조동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대명사를 짧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남자는요, 우리가 이 남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멋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키가 큰, 아니면은 중요한,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행동적인 느낌은 없어요. 예쁘고 멋지고 키가 크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남자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얘가 짜잔.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노래를 한다는 행동에 부사를 붙여볼게요. 부사는 이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무대고요. 그죠?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기타와 함께, 그죠? 요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자를 얘기할 때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이에요.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줬네요. 그죠?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우리가 노래한다는 알아요. sing이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주죠. be singing.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오니까 with a guita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다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주지?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접속사를 띡 붙이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 be singing에 걸려있는 이 모든 덩어리가 갑자기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서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한글하고 다르게 꾸미는 대상인 이 남자의 뒤에서 꾸미는 대상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 라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영어와 한글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우리는요,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이나 예쁜이나 요 한 단어나 이 한 덩어리나 하나의 형용사로 보거든요.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는 예쁜 남자,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남자라는 친구의 앞에 붙어요. 형용사가 얼마나 길던지 상관없이. 근데 영어는 the man, 근데 여기서 예쁜이니까 pretty m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retty는 여기로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덩어리는요, 이 덩어리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설명하는 말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신기한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에는 일단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who와 which와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who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요, 의문문에서 누구라고 이렇게 썼던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접속사로 쓰게 되면 사람을 꾸며주는, 앞에 있는 친구, 얘가 꾸미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who를 쓰고요. which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꾸밀 때는 보통 which를 씁니다. who를 안 쓰면 대부분 which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who나 which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친구도,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도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사랑, 아니면은 뭐 감정,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과 사물을 같이 꾸밀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건데, 이 that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 누구, 어느 것, 그 다음에 그것 이라고 하는 요런 의미를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동사의 의미에 달라붙어서 이 동사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아까 우리 보셨죠? 아까 그 남자가 이 꾸미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이 뒤에 덩어리에 그 주인공으로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아.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봤더니 이렇게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소년, he가 여기서 그 소년이죠. 그죠? 그 소년은 삽니다. next door, 옆집에. 이게 지금 부사예요, next door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잉? 그러면 있잖아요,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leave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소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 소년 뒤에다가 who라고 하는, 소년은 사람이니까 who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꺼낸 다음에 뒤에 주어를 비워주세요. 왜냐하면 he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who 다음에 leaves가 나오죠. 그죠? 동사가. 근데 선생님,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도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who가 지금 형용사를 만드는 덩어리로 쓰였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방금 내가 말한 the boy라고 하는 친구가 lives라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산다라는 행동을 하는 애로 꾸밈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애가 이 뒤에 바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뒤에
그래서 관대로 만든 요 친구 뒤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자, 보시면 live라고 하는 건 산다죠.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붙으면요, 이 동사를요 형용사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먹는다면 먹는,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를 넣고 이 동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뒤에다 쭈쭈쭈 많이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지고 이 he가 바로 who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되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자기가 꾸미는 명사의 뒤에 넣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 이런 문장을 봤다고 칩시다. She is the girl who like James. 야, 저 여자가 그녀가 바로 그 여자야, 그 소녀야. 어떤 소녀냐면 who like James, 제임스를 좋아하는 소녀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she is, 그녀는 이다 라고 하는 깨끗한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who likes Jame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who 뒤에 지금 like 뒤에 like가 있고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 여자애구나. 누구를? 제임스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누구죠? 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바로 이 the girl이 된다는 겁니다. the girl.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who를 뛰어넘어서 얘를 주어처럼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like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the girl이 주어라는 건 이게 3인칭 단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ike라는 현재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 likes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된다. 누구한테? 이 형용사 덩어리 who라고 하는 혹은 which나 that, 어떤 친구든 상관없어요.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얘에 맞춰서 수일치, 현재 동사면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자, 요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는 알아요, 그 남자애들을, 소년들을. 어떤 소년들이냐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대신에 who가 들어왔으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be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까요? 자,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re 이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그죠? 요런 문제들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told me, 그녀는 말했어요. 말해줬어요.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her coworkers, 그녀의 그 동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료들인데 보니까 어떤 동료들이냐면 who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멋진 동료들, 잘생긴 동료들 아니요. who had. 동사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이에요. 자, 근데 뭘 가지고 있었던? special talents.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동료들에 대해서 그녀는 나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had를 하는 주어가 her coworkers라고 알 수 있는데 어차피 과거는 수일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he rides a super scooter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는 타요. 슈퍼 스쿠터를. 근데 이 슈퍼 스쿠터가 어떤 스쿠터냐면요, 이번엔 which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슈퍼 스쿠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hich 뒤에 보니까 can fly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can fly는 날 수 있다죠. 그러면 이 which가 얘의 의미를 변형시키면서 날 수
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수 있는 스쿠터고 얘가 꾸미는 a super scooter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차피 can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 단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은 쉬운 문장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형용사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 덩어리가 아무리 길던 말던 얘는 그냥 그저 happy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형용사 덩어리가 주인공, 그 동사 앞에 있는 주인공인 명사를 꾸밀 때도 쓸 수 있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것들을 꾸밀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있다면 어느 자리든지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oy is kind. 자, 그 소녀는 the boy is my cousin 이렇게 할까요? 그 남자아이는 내 cousin인데 he can 뭐 할까요? He can speak 5 languages. 그가 5개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my cousin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he를 지우고 여기다가 사람이니까 who를 넣어볼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용사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붙여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붙입니다. The boy is my cousin who can speak 5 languages.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요 친구가 꾸미는 게 my cousins라는 뜻이 되죠?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얘가 꾸미는 대상은 바로 그 소년이에요. 그래서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소년이 바로 내 사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 The boy who can speak 5 languages is my cous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an speak이니까 그 소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who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라 그랬어요. 얘가 얘를 먹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an speak과 관련된 이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 소년은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소년 5개의 언어를 라고 잠깐 멈추셔야 돼요. who를 보자마자 5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얘가 진짜 is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에. 그래서 우리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마치 the sad boy 그 슬픈 소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이 sad라는 단어와 똑같은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지우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소년? 슬픈 소년? 아니요.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꾸미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 참고로 영어권에서는 동물도 우리가 사물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선생님 그럼 대수는 언제 써요? 자, 첫 번째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꾸밀 때. 자,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I saw a boy and his dog. 나는 한 소년과 그의 강아지를 보았는데 that were jumping rope. 자,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여기 were이라고 일단 나왔고요. that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his dog도 단수고 boy도 단수인데 어떻게 왜 were이 나왔지? 라고 보면 이 친구 둘을 한꺼번에 꾸미는 거구나. 그러면 소년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강아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람도 사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who나 which를 쓰는 대신 that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꾸미는 명사가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앞선자 해가지고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선 거기에 존재하는 명사야 라고 해서 이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최상급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all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나 the only 혹은
thing이라고 하는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를 who나 which가 아니라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The biggest boy 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큰 소년 나오면 여기는 who를 쓰지 않고 which도 못 쓰고 that을 쓴다는 거예요. That can move the box, move the rock.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소년은 is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that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That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때도 우리가 지금 people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all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준다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only person wh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그 유일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도 얘가 the only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that 이렇게 써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ng 친구는 어떤 게 있냐면 something, anything, 그 다음에 nothing,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보세요. 이 thing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something이 사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사물이 아닌 무언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o를 쓰기도 애매하고 which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ive me everything. 주세요 저한테 모든 것을. that you have. that you have 라고 하면 이번에는 have 앞에 you가 붙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번에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뭘 가지고 있지가 비어있죠. 이 뭘 가지고 있지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가 이 everything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얘가 everything이 이번에는 목적어로서 꾸밈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똑같아요. 대신 have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바꿔주는데 이번엔 you가 주어기 때문에 네가, 너가 라고 이렇게 주어를 집어넣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를요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생략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 첫 번째 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자, 주격 관계, 자, 형용사 덩어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남겨두고 두 단어 이상. 자, 요게 우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The girl, 여자인데 who is,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나왔죠? 자, singing, 노래를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over there 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단어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sing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over there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고, 그래서 girl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사 형용사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의미가 똑같아요. 저기서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다 지워도 여자인데 저기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나의 여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The man who is on the who is on the stage is my friend.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남자는, 근데 어떤 남자냐면 있는 남자예요. 이번에는 그 무대 위에 있는 남자는 내 친구다예요. 그러면 얘가 없애잖아요. The man on the stage. 그러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용사 짓을 하면서 그 무대 위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남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뒤에 분사가 쓰인 경우라고 책에선 나와 있는데 두 단어 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우리가 분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단어, 왜 두 단어라고 하냐면 한 단어가 남았을 땐 좀 이상해져요. 자, 볼까요? 자, the woman who is a docto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자는 여잔데
의사인 여자. 그럼 얘가 who is를 지우잖아요. The woman a doctor. 이상하죠. 그 여자 한 의사. 뭐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볼까요? The woman who is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ho is를 지우죠. 그러면 the woman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dancing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냥 보통 the dancing woman 이렇게 얘도 한 단어 형용사이기 때문에 ing가 붙었던 어쨌든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the dancing woman이라고 이렇게 woman 앞에다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덩어리 안에 이렇게 한 단어만 남아있을 때는 who is를 굳이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닥터는 두 단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라고 하는 건 이 의미 덩어리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닥터는 어차피 와 닥터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설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꾸미는 대상이 뒤에 나오는 행동을 하는, 했던, 할 것인, 하고 있는 이라는 시제는 다양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 꾸밈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로 만들어낸 형용사 덩어리 안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신호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알려주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를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얘를 보고서 맞춰준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 동사 맞추듯이. 자,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뭐였죠? 우리가 두 개의 의미 덩어리 이상이 남아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설명을 잘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re you the person who dropped this? 이렇게 보시면 who 뒤에 지금 주인공이 없죠. 그러니까 이 person이 어떤 person이냐면 이 dropped가 떨어뜨렸다죠. 그러니까 떨어뜨렸던 이라고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ich도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It's a special phone. 이것은 특별한 핸드폰인데요. which 사물이니까 which가 나왔죠. 근데 뭐냐면 works 이렇게 나왔어요. 이 work는 우리가 사물이 work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능하다, 작동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잘, 그죠? 어디서 작동하죠? 물에서.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꾸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늘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얘가 주어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문에서 보시면 지금 work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주인공이 결국 얘의 주어가 이 a special phon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두 개를 우리가 반드시 수일치를 해주시는 거, 수일치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 그 다음에 사물이 불분명할 때 혹은 그냥 귀찮을 때 that을 쓰는데요. 일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which와 who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편해지면 that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that, 아까 얘기했던 만능, 다목적 that을 우리가 주로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물이 이제 같이 나올 경우 a girl and a cat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행복해 보이는 게 우리가 소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둘 다를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that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앞에 all, every, some, any, no와 같은 이 친구들을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부정대명사를 형용사로 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that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여기 보시면 지금 al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all이 보시면은 모든 것이란 뜻인데, 얘가 사물일지 동물일지 사람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심지어 all이 all animals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all 자체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who나 which가 아니라 이렇게
that이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고요. 이 all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 glitter이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거 요거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최상급이거나 서수로 수식받는 경우 여기서 서수라고 하는 거는 first, second 이런 것들 말해요. first, second 이런 친구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the best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에 지금 the best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고 혹은 the first restaurant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which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행사가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거나 얘를 똑같이 붙여서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그 다음에 everybody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that을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의 the only나 the same 등의 수식어 그러니까 되게 그 유일하거나 정말 한 짝밖에 없는 그런 느낌의 형용사들 있죠. 이 친구가 그렇잖아요. The only person이라고 하면요 마치 최상급처럼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고 the same person이라고 하면은요 그 내가 말했던 그 사람과 완벽하게 same은 비슷한이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that을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경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법은 빈도부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법책에서 많이 보셨죠? 자,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자주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부사고요. 이 친구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들은요 생각보다 위치가 되게 자유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고 쉼표를 받기도 하고 혹은 문장의 맨 뒤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사가 좀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강도나 강조를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꾸미는 대상 앞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빈도부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이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가 정해져 있냐면 자 빈도부사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never이란 친구입니다. 이 never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와 똑같냐면 이 not이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아요. never은 빵 %인데 not도 빵 %거든요. 단지 never이 의미가 좀 더 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never가 not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친구들은 다 not의 위치에 들어간다. never가 빈도부사니까 나머지 빈도부사들도 결국 이 not이 빵 %라고 하는 이 빈도를 나타내주고 있었으니까 그 not 대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얘를 뭐 다른 데에서 보면 일 앞 비조 뒤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not이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있어야 돼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엄청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빈도부사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always라고 하는 친구는 100%를 나타내요. 그래서 항상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always를 생략하고 써도 대부분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always를 넣어주면 그 항상이라는 느낌이 강조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sually라고 하는 친구는 대개 보통이라는 뜻인데 보통이라고 하는 건 별일 없으면 계속 한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0%고요. often이 우리가 자주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빈도부사 할 때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often이 자주라는 느낌이라 보통이라는 느낌보다 훨씬 더 저 빈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often이고요. 그 다음 sometimes는 50%에서 한 40% 심지어 30%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rarely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는데 rare 자체가 희귀한이라는 형용사라서 rarely는 정말 희귀하게 드물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와 비슷한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hardly라고 하는 친구와 seldom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scarcely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barely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 전부 다 빈도부사로서 우리가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친구들 rarely, hardly, seldom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네가 좀 특별한데 아까 제가 빈도부사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결국 5% 정도만 한다는 거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결국 95%
빈도로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hardly brush my teeth라는 건 결국 나는 한 5%로 5% 정도 이빨을 닦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 이빨의 5%를 닦는 게 아니라 빈도가 이빨을 닦는 빈도가 내가 일주일에 일주일을 뭐 일주일에 뭐 이빨을 10번 닦는다면 10번 중에 한 0.5번은 닦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얘를 뒤집으면 뭐와 똑같습니까? 나는 95%는 이빨을 안 닦는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95%는 이빨을 안 닦는다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거의 안 닦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넣지 않았는데 부정어가 넣어진 것 같은 이런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hardly랑 rarely랑 seldom 이런 친구들은 문장에 not이나 never이 들어있지 않아도 우리가 거의 안 한다라는 부정의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never는 절대 안 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never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는 얘가 일반 동사에서 쓸 때는 뭐랑 똑같냐면 doesn't나 don't랑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doesn't와 don't는 우리가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쓰는 조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doesn't와 don't는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근데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고작 부사 나부랭이기 때문에 이 never은 우리가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고요.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게 또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 여기서는 우리가 틀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she doesn't eat carrot 이라고 하면은 그녀는 그 당근을 먹지 않는다죠.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never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doesn't 자리에 그저 never eat carrot이라고 하면 이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doesn't 뒤에 es가 붙어 있죠. 현재 시제의 그 3인칭 단수가. 근데 우리가 never이라고 하는 친구는 does라고 하는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not의 의미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고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She never eat carrot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s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never를 사용할 때 수일치에 조심해라.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 잘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빈도부사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위치를 조심해라. 두 번째, hardly랑 seldom. 그 다음에 rarely라고 하는 친구는 95%의 확률로 안 한다니까 거의 안 한다. 즉 부정어가 없는데 부정이 된다 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never를 쓸 때는 현재 시제 수일치에 조심해라. 수일치를 조심해라.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빈도부사에서는 별 무리 없이 잘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